만약 단 한 사람의 결정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새로운 연준의 설계자라고 콕 집어 말한 인물, 바로 케빈 워시의 머릿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의 생각이 과연 여러분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거대한 퍼즐을 지금부터 함께 맞춰나가 보시죠. 그는 주인공감이며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자, 이 한마디가 모든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말을 하면서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공개적으로 밀어주자 월스트리트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죠.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한 자리를 채우는 인사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오랜 금기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케빈 워시가 누구길래 그의 이름 앞에 정권교체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표현까지 붙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그의 과거 경력, 그가 숨겨왔던 철학, 그리고 트럼프와의 관계라는 점들을 하나씩 연결해 볼 겁니다. 그러면 그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청사진이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케빈 워시를 이해하려면요, 뭐니 해도 그의 이력서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연준 의장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있잖아요. 뭔가 점잖은 학자 같은 그런 스타일. 근데 이 사람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월스트리트라는 M&A 전쟁터에서 그야말로 잠뼈가 굵었고 워싱턴의 정치적 위기 한복판에서 단련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커리어를 쭉 따라가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경제학을 책상에 앉아서 배운 게 아니에요. 현실, 그것도 위기의 한복판에서 몸으로 배운 거죠. 모건 스탠리에서 기업들의 치열한 생존 본능을 직접 봤고 백악관에서는 경제 정책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불과 35이라는 정말 젊은 나이에 연준 이사가 되죠. 근데 진짜 드라마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불길 속으로 그가 뛰어들게 된 겁니다. 2008년 기억하시죠? 전 세계 경제가 그냥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잖아요. 바로 그때 그의 M&A 전문가로서의 경험이 제대로 빛을 발합니다.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그의 시장 감각과 월스트리트 인맥을 두고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했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위기에 빠진 투자은행 베어스턴스를 구제하는 협상을 진두지휘하면서 그는 확실한 위기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이거예요. 한편으로는 급한 불을 끄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돈을 마구 쏟아부어도 괜찮은 건가 하는. 연준 내부에서 점점 더 강경한 매파적 목소리를 내던 그는 결국 2011년에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냥 연준을 박차고 나와버려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준을 떠난 그의 선택은 끝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제도권 밖에서, 그러니까 야인으로 지내면서 시장을 지켜보던 바로 이 시기에 훗날 트럼프의 마음을 사로잡고 연준의 운영을 바꾸게 될 그만의 독특한 경제 철학, 바로 워시 독트린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보면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비판자 단계. 연준의 저금리 정책 때문에 시장이 망가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죠. 두 번째는 경고자 단계. 왜 연준이 기후변화 같은 정치 문제까지 신경 쓰냐고 경고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그야말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로 AI 생산성 붐의 신봉자가 된 거죠. 바로 이 마지막 단계가 지금의 케빈 워시를 만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생산성 붐 이론이 대체 뭐냐?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 AI 같은 엄청난 기술이 나타나서 경제 전체의 효율을 막 끌어올리면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서도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성장해야 하니까 금리 좀 낮춰라 하고 외치던 트럼프 대통령 귀에 이 이론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겠어요? 이건 뭐 거의 맞춤 정장처럼 완벽한 이론적 뒷받침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우리한테,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의 주식 계좌나 암호화폐 지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우선 주식시장의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준 풋이라고 해서 시장이 막 떨어지면 연준이 돈을 풀어서 받쳐주는 일종의 안전망 같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워시가 말하는 생산성 풋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위기가 오기도 전에
앞으로 기술 때문에 경제가 엄청 좋아질 거니까 미리 금리 내려서 기름을 부어주자는 식이에요. 훨씬 더 공격적이고 미래에 베팅하는 접근법인 거죠. 암호화폐에 대한 그의 생각도요, 기존 금융 엘리트들과는 180도 다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디지털금 같은 거 아니냐, 별로 걱정 안 한다, 이런 식이고요. 반대로 정부가 만드는 디지털 화폐, 즉 CBDC에 대해서는 이건 국민들 거래를 다 들여다보는 금융 감시 사회로 가는 길이다 라면서 결사반대합니다. 이 또한 트럼프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하죠. 암호화폐 시장에는 아주 강력한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 규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바젤 3 엔드게임이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규제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큰 은행들한테 혹시 모르니 돈을 더 쌓아두라는 거거든요. 근데 워시는 이걸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은행들 돈줄을 재면 대출이 줄고 그럼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냐는 논리죠. 그가 의장이 된다면 이 규제는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요. 월스트리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선물을 받는 셈입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트럼프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이 케빈 워시를 콕 집었을까요? 이 설계자와 대통령의 만남, 이게 과연 우리 경제에 거대한 기회가 될지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위험이 될지 그 속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른 후보 카드들이랑 비교해보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현 의장인 제롬 파월은 트럼프한테는 이미 적으로 낙인 찍혔고요. 케빈 해싯 같은 다른 경제학자는 충성심은 있지만 월스트리트의 지지가 좀 약했죠. 그런데 케빈 워시는요, 월스트리트 출신이라는 신뢰도, 친성장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가 원했던 주인공감의 충성심까지 그야말로 모든 조각이 딱 들어맞는 완벽한 카드였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 워시 체제가 들어선다면요,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첫째, 물가가 아직 2%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생산성이 좋아질 거다라는 이유로 금리를 내릴 수 있어요. 둘째,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미리 힌트를 주던 점도표 같은 걸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확 낮추는 거죠. 한마디로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알던 연준의 운영체제를 아예 갈아엎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의 생산성 붐 이론, 이게 정말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마법의 열쇠일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저금리 정책을 위한 핑계, 일종의 정치적 도구에 불과할까요? 이 질문의 답에 정말 상상도 못할 규모의 돈과 세계 경제의 미래가 걸려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케빈 워시의 시대는 AI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이라는 미래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거는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거대한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박이 성공하면 우리는 상상 이상의 번영을 맛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약속했던 그 생산성 붐이 오지 않는다면요? 그때는 잠들어 있던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용을 깨우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숨죽이고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